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이런 분들이라면 잘 들어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사망 원인 1등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에 이어서 사망 원인 2등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인데, 이런 것처럼 이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죠. 혈관이 뭡니까? 혈액과 함께 산소와 영양소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혈관이고, 우리 몸의 모든 순환의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야말로 곧 내 생명하고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계가 녹슬어서 서서히 망가지는 것처럼 내 몸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당화 산물이죠. AGE, 일명 당독소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물질인데, 오늘은 혈관 건강의 최대의 적이죠. 이 당독소가 내 몸에 많아지게 되면 어떤 질환들을 유발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독소는 단백질하고 당이 결합해서 생기는 독소예요.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잖아요. 그럼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당, 단백질, 지방이 결합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섭취한 당질이 내 몸속에서 내 몸속 체온에 의해서 단백질하고 지질하고 결합해서 생기는 그런 물질을 당독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혈관뿐만 아니라 뇌, 그리고 우리의 피부, 머리카락, 뼈, 이런 인체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신으로 당독소가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당독소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딱 생기게 되면 분해가 안 돼요. 일단 내 몸에 축적이 딱 되면 이 단백질이 신진대사에 따라서 교체될 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 외에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당독소가 쌓이기 쉬운 곳이 어디냐?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콜라겐 섬유입니다. 콜라겐 섬유의 역할은 피부의 토대가 되고 혈관을 구성하고 또 관절 연골을 만드는 조직인데, 콜라겐 섬유에 당독소가 쌓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콜라겐 특유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딱딱해지게 됩니다. 혈관의 콜라겐 섬유에 당독소가 결합을 하면 어때요? 우리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리겠죠. 딱딱해지면서 노화가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심장에서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동맥에 당독소가 쌓이게 되면 동맥의 혈관 내벽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혈관을 흐르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당독소하고 딱 결합해가지고 산화하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죠. 대식세포가 이 결합물들을 잡아먹고 거품세포로 변해서 혈관벽에 딱 들러붙게 됩니다. 이렇게 벽에 들러붙은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내 혈관의 내벽이 요만했던 게 이렇게 점점 좁아지게 되고 혈전이 생기게 돼서 혈관을 막게 하는 동맥경화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이런 분들이라면 잘 들어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대부분의 상식이지만, 단순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동맥경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독소, 이 당독소하고 결합한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의 주범은 당독소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독소의 문제는 혈관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독소가 일으키는 만성질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골다공증입니다. 갱년기 이후에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 골다공증, 그다음에 관절 변형되는 변형성 관절에도 당독소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뼈에도 콜라겐 섬유가 많기 때문인데요. 뼈는 이 뼈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는 콜라겐 섬유를 토대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딱딱한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뼈의 콜라겐 섬유에 당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때요? 미네랄을 붙잡고 있던 콜라겐의 강도와 탄력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쉽게 끊어지고 터지게 됩니다. 뼈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는 콜라겐 섬유가 약해지면서 뼈도 불규칙하게 물러지고 딱딱해지면서 변형이 유발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당독소라고 하는 것은
뼈를 만드는 세포에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미네랄 성분이 못 달라붙게 방해하기 때문에 조골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서서히 내 뼈가 약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백내장입니다. 우리 몸 전신에 단백질로 축적된 당독소는 신진대사에 따라서 이 콜라겐 섬유가 교체될 때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평생 교체되지 않는 콜라겐도 있습니다. 이런 콜라겐에 당독소가 한번 쌓이게 되면 어때요? 그대로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안구의 수정체를 구성하는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평생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백내장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당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치매입니다. 치매는 대부분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뇌의 신경세포 바깥쪽에 계속 쌓여서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질환이죠.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서 당독소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에 전달되지 못한 당이 뇌혈관 속에서 혈액 속의 단백질 그리고 지방하고 결합해서 당독소로 쌓이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염증 그리고 산화가 계속 발생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반점이 생성되는 겁니다. 넷째, 암입니다. 당독소가 우리 인체의 단백질에 축적되어 가는 것처럼 세포의 어떤 복제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속에는 매일 약 한 1조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납니다. 새로운 세포는 DNA에 담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DNA에 당독소가 축적이 되면 세포를 복제하는데 에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독소는 암세포가 전이 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 당독소로 유발되는 질환은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또 백내장, 치매, 암,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데요. 이 당독소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 3번 이상 먹는 음식으로부터 옵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당독소의 10%는 우리 장에서 흡수돼서 전신에 축적이 되는데, 물론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섭취한 양의 극소량이 우리 몸에 남게 된다고 해요. 문제는 우리 몸에 계속 축적된 당독소는 분해가 되지 않고 배출도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축적이 돼서 남아있게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약식동원이고 식이요법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당독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이 영상도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H 당독소, H 밥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또 그리고 내 몸을 망치는 당독소 우리가 피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실 거죠?